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충격적인 발표, 박진만 감독의 공식 해고 소식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구단의 운명과 철학이 뒤바뀌는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그 누구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 초반, 불안했던 마운드, 흔들리던 불펜, 그리고 잇따른 부상 속에서도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리더십 아래 선수들은 끝까지 버텼고 마침내 가을 야구의 무대를 밟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팬들의 납은 푸른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박수 뒤에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누가 다음 시대를 이끌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중에 도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스포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만 감독은 삼성의 상징이자 위기 속에서 팀을 일으킨 지도자였습니다. 2023년 부진의 끝에서 다시 포스트 시즌을 만들어냈고 2024년에는 2위라는 성과로 구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구단 내부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운영의 타이밍, 선수 교체의 판단, 그리고 불펜 운용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박수를 보냈지만 프런트는 더 냉정했습니다. 결국 11월 초 구단은 공식적으로 박진만 감독과의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과는 충분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 짧고 냉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구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말 잘린다고?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이끈 감독을? KBO 관계자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고 소식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에겐 충격이었고 선수들에게는 경고였습니다. 구자욱은 SNS를 통해 감독님은 우리를 믿어주셨다. 감사하다. 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곧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과와 구조로 움직입니다. 삼성은 다시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5년의 삼성은 화려한 성적보다 내면의 균열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강민호의 체력 문제, 불펜의 잦은 부상, 세대 교체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승부의 순간마다 흔들린 판단이 구단을 괴롭혔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끝까지 선수들을 감쌌지만 그게 오히려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더 단단한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개인의 리더십보다 조직의 구조, 감정보다 데이터, 그것이 삼성의 새로운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삼성은 박진만 없는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할까? 과연 그 선택은 변화일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 이 질문의 답은 앞으로의 5분 동안 드러납니다. 2025년의 삼성 라이온즈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에이스의 부상, 흔들리는 불펜, 주전 포수의 체력 저하. 개막 한 달 만에 팬들은 올해는 힘들겠다 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삼성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월 마운드는 위태로웠지만 타선이 살아났습니다. 구자욱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외국인 타자 디아즈는 매 경기 클러치 상황마다 장타를 터뜨리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베테랑 백정현은 노련함으로 경기를 지탱했고 젊은 투수 이호성과 배찬승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가을 야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이 되면서 그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중반, 삼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패는 줄어들고 경기 후반의 집중력은 높아졌습니다. 구자욱이 중심을 잡고 디아즈가 폭발하며 타선의 불을 지폈습니다. 마무리 김재윤은 흔들리던 구위를 되찾았고 끝판왕의 이름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삼성은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되었습니다. 이 팀 다시 돌아왔다 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전의 그림자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불펜의 피로가 누적되고 주전들의 체력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8월 순위는 한때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자욱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김재윤이 다시 마운드 위에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가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팬들은 납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구단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시즌 막판 10경기에서 8승 2패. 기적의 숫자였습니다. 결국 삼성은 4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의 절망이 10월의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납을 가득 메웠습니다. 164만 명이 넘는 관중이 시즌 내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푸른 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패배해도 그들은 여전히 삼성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와일드카드부터 시작된 가을 야구는 혹독했습니다. 총 11경기, 체력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버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턱 한국 시리즈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좌절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가을 무대를 밟았고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 자체로 내년을 위한 자양분이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배움이 있었고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태어났습니다. 이 시즌을 두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삼성은 졌지만 다시 살아났다. 맞습니다. 성적보다 값진 건 그들이 보여준 끈기와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을 야구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팀 속에서도 삼성은 자신들의 색을 잃지 않았습니다. 불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예들을 투입하고 베테랑의 노련함과 젊은 피의 패기를 조화시켰습니다. 그 실험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삼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기적의 끝에서 삼성은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성장의 여정이 어떤 변화를 낳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희망은 남았다. 다만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꿀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의 이름이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자 삼성의 내부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했다 라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구단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이게 한계가 아닐까? 그 질문의 중심에는 박진만 감독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프런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운영과 불펜 운영,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즌 초반의 부상은 불가피했지만 불펜의 붕괴는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최지광, 김무신의 이탈 이후 팀은 불안정해졌고 젊은 투수들이 교대로 마운드를 지켰지만 안정감이 부족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교체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승부처에서 한 박자 늦은 판단, 그리고 그 결과는 역전패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감독은 늘 선수들을 감쌌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선수 탓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단은 냉정했습니다. 삼성은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경기 중 교체 패턴, 투수의 구속 변화, 타격 교체 타이밍,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감독의 감이 늦다. 박진만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은 선수들에게는 힘이 되었지만 구단에게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냉정함보다 인간미가 앞섰던 그의 방식이 결국 현대 야구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리더십의 문제인가? 아니면 프런트의 개입이 지나친가? 박 감독을 지지하는 코칭 스태프는 전력 보강 없이 이 정도 성과면 오히려 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런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감정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 결국 두 철학은 부딪혔습니다.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시즌 종료 후 그 균열은 폭발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단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11월 초 삼성은 박진만 감독에게 계약 연장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구단 내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을 잘 이끌었지만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수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구자욱은 감독님이 없으면 낯설 것 같다. 몇 짧게 답했고 강민호는 그동안 감사했다. 는 한 문장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감독해고 그 이유는 삼성 왜 리더십 교체를 선택했나? 심지어 KBO 다른 구단 관계자들도 이건 의외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리빌딩이 아니라 재구조화, 단순히 선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팀의 작동 원리, 코칭 시스템, 데이터 분석팀까지 모두 새로 재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해임은 그 첫 단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진만 감독은 위기의 팀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감독의 한계라는 단어는 냉정했지만 구단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것. 팬들은 분노했고 인터넷 게시판은 하루 종일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감독이 잘못이냐? 프런트가 욕심이냐? 2시즌 연속 가을 야구면 충분하지 않나? 그러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진만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감독이 바뀌면 팀이 바뀔까? 아니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걸까? 삼성의 진짜 문제는 불펜의 붕괴나 공격력의 기복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운영, 세밀함이 부족한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의 방향이 불명확한 조직 문화, 이 모든 게 쌓여서 성장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해임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삼성의 다음 선택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연속성이냐, 변화냐. 이 갈림길에서 삼성은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든 팬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단계,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가 과연 어떤 길을 열어갈지입니다. 박진만 감독이 떠난 뒤 삼성은 변화라는 단어를 내세웠지만 정작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팬들은 혼란스러웠고 선수단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간다. 단순히 감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대 교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첫 번째 고민은 포수였습니다. 강민호, 여전히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냉정했습니다. 40을 앞둔 강민호에게 시즌 풀타임은 점점 버거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단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팀의 결속력은 유지되지만 미래 준비는 늦춰집니다. 반대로 이별을 택하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감정과 세대의 교체 사이에서 삼성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베테랑의 경험과 젊은 피의 도전. 두 세대의 충돌은 결국 삼성 야구의 철학을 시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구단은 냉정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젊은 포수 육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구단은 이 군과 상무 그리고 대학리그까지 직접 스카우트를 확대하며 새로운 포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를 넘어 시스템으로.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단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내야진 역시 문제였습니다. 이루수와 백업 자원이 약했고 주전이 빠졌을 때 대체할 카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상무에서 제대한 김재성, 심재훈 같은 젊은 선수들이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단은 그들을 숨은 카드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 제도는 삼성에게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일본, 대만, 호주 등에서 수준급 내야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팀의 깊이는 단숨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삼성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불펜 역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김재윤, 김태훈이라는 두 베테랑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지만 세월은 냉정했습니다. 시즌 내내 피로 누적과 구위 저하가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젊은 피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이호성, 배찬승, 이승민 같은 신예들은 가을 야구에서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구단은 이들을 내년 불펜의 핵심으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젠 믿고 맡길 때다. 구단 내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경험으로 덮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빌딩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없는데 누가 그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삼성은 새로운 사령탑을 찾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강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
해외 코치 출신 혹은 국내 젊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KBO 내부에서는 삼성이 외국인 감독을 고려 중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단 한 줄의 답변뿐이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해임 이후 삼성은 마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매 경기, 매 포지션마다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의 시스템으로 승부한다. 그것은 야구의 본질이자 동시에 삼성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IMF 때도 리빌딩의 어둠 속에서도 삼성은 늘 위기 속에서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그 속에서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삼성은 다시 명가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답했습니다. 삼성이니까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감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강팀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이름값이 아닌 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이 될까?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른 팀 기아 타이거즈의 한 젊은 내야수에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박민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젊은 내야수 박민, 그의 이름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5년 가을이었다. 삼성의 세대교체 논의가 본격화되던 그때 리그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재능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다. 이범호 감독이 직접 이 선수는 리그 최고 유격수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한 인물, 바로 박민이었다. 박민은 2020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기아에 입단했다. 어린 시절부터 수비로 유명했고 고교 시절에는 박찬호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범호 감독은 수비력만 놓고 보면 박찬호에게 뒤지지 않는다 라고 평가했다. 공을 잡는 기본 자세, 송구 타이밍, 바운드 처리까지 완벽에 가까웠다. 그러나 프로 무대는 냉정했다. 수비가 아무리 좋아도 타격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전이 될 수 없었다. 입단 이후 5년, 박민은 벤치와 2군을 오가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1군 통산 타율은 0.13에 불과했고 타석에서의 자신감이 부족했다. 이범호 감독은 그에게 과제를 던졌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타격으로 팀에 기여해라.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여러 코치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윙폼을 바꾼 결과 오히려 자신의 스타일을 잃었다. 어린 선수에게 흔히 있는 시행착오였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 한때는 스스로 야구에 회의를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군 복무 시절 그는 변했다. 스스로의 타격 루틴을 다시 정립하고 하루 1000번씩 배트를 휘두르며 감을 되찾았다. 이제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 방식대로 준비한다. 그렇게 다시 자신을 만들어갔다. 그 결과 2025년 시즌 그는 67경기에 출전하며 생애 최장기간 1군에 머물렀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3루, 유격수, 2루까지 모두 소화하며 팀 내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타격은 여전히 과제였다. 시즌 타율 0.205, 홈런 1개, 타점 6개, 평범한 수치였지만 그 안에는 가능성이 보였다. 이범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민은 수비만 보면 김규성보다 낫다. 하지만 야구는 수비만으로는 안 된다. 타석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는 박민에게 하루 1000번 배트 휘두르기를 과제로 냈다. 단순히 양이 아니라 효율적인 루틴을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무작정 휘두르지 말고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자신이 약한 코스를 연구하고 투수가 어떤 패턴으로 던지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범호 감독의 철학은 명확했다. 스윙은 감이 아니라 공부다. 박민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경기 후에도 혼자 훈련장을 지켰다. 팀 동료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타격 케이지에 남아 방망이를 휘둘렀다. 결국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이범호 감독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야구를 생각하면서 하는 선수다.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로 후반기에 들어 박민의 타격은 조금씩 나아졌다. 빠른 공에 대한 반응이 좋아졌고 바운드 처리도 안정되었다. 그가 타석에 서 있을 때 코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게 진짜 발전이다. 2026년 기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FA 시장에 나가게 되면서 박민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만약 박찬호가 팀을 떠난다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바로 박민이었다. 이범호 감독은 말했다. 그가 타격만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주전이 될 수 있다. 이미 팀 내에서는 차세대 유격수 1순위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의 강점은 단지 수비가 아니었다. 경기 운영 능력, 공간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팀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능력. 그게 바로 프로에서 살아남는 법이었다. 이범호 감독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백업일지 몰라도 머지않아 기아내야의 중심이 될 거다. 박민은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핑계를 대지 않으려 합니다. 타격이든 수비든 다 제 책임이에요. 하루에 1000번을 휘두르더라도 그게 나를 만드는 일이라면 계속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어린 선수의 패기와 동시에 프로로서의 성숙함이 담겨 있었다. 기아 팬들은 그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이제는 우리도 세대 교체의 준비가 되어 있다. 삼성이 감독 교체로 변화를 시도했다면 기아는 선수 성장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두 팀의 방향성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내일을 준비하는 야구, 그리고 그 중심에 박민 같은 젊은 피가 있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종료 후 말했다. 지금의 기아는 완성형이 아니다. 하지만 성장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민이 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세대교체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삼성에도 KBO 전체에도 새로운 시대의 신호가 되고 있었다.